학부모님들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막 주서들은 10대들이 약간 무슨 염세주의자도 아니고, 또 하나가 제가 여기서 방송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 학벌을 어쨌든 얻으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세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저도 뭐 없이 시작을 했고 없는 거로 따지면 뒤에서 한 첫 번째, 두 번째는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저도 이제 밑바닥부터 기어 올라와서 여기까지 왔지만 그렇게 이 악물고 노력해도 이 정도까지다. 그러니까 이 악물고 노력을 해서 안 하면 이제는 말도 안 되는 아주 듣도 보지도 못한 바닥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죠. 이 듣도 보지 못한 바닥은요, 가난하지 않은 것 같은데 엄청나게 가난한 느낌을 받는, 그러니까 상대적 박탈감이 엄청난 이런 열등감에 똘똘 뭉쳐진 상태의 느낌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뭐 보니까 뭐 제가 이부진 씨 그 아들 얘기를 했던데 보니까 뭐 그만큼의 재력도 없고 뭐 누구의 학벌도 없으면서 아들한테 바라는, 자기 자식한테 바라는 부모들 겁나 많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웃음 표시 해놨는데, 결과적으로 가진 게 없으니까 자식의 미래가 두려우니까, 그런 걸 못 갖고 있으니까 그거로라도 아이가 세상을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보통은 공부를 시킨다는 거를 애들이 뭐 좋은 대학교를 가야 돼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목표가 없으면 애들이 안 움직이기 때문에 학부모님들 세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애들은 목표가 너무 과하면 안 움직여요. 얘네들 또 웃긴 게, 그러니까 너무 과한 걸 바란다 이거야. 그러니까 얘네들 논리 중에 좀 희한찬란한 게 뭐냐면, 자기를 이렇게 놔놓고,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도 이제 부모가 물려준 거기 때문에 자기 탓이 또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가 발달을 안 시키는 이유는 어차피 발달시켜봤자 기대치에 못 미치기 때문에 그래. 그럼 본인 기대가 굉장히 높고 본인이 노력 안 한 거는 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기가 심리적으로 타고난 기질이 달라서 자기는 노력할 수 없는 마인드를 갖고 태어났다. 그러니까 모우졸이다. 지 의지로 된 거는 한 개도 없는 거야, 얘네들은.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세상은 지 꼴리는 대로 지 뜻대로 또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대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세상에는요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노력해도요 어느 정도까지밖에 못 올라가는 게 있어요. 진짜 미친 듯이 노력을 해도 겨우겨우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다고. 물론 이제 재능으로 얻는 부분도 있겠지만, 재능을 찾는다고 그렇게 막 이것저것 쑤시고 다녀봤자 결국에는 필요한 재능이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옛날에 컴퓨터 프로그램 하는 재능이 있었으면 뭐 할 거야, 조선시대에 컴퓨터가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떤 먹고 사는 자세를 학교에서 배우라는 건데, 뭔 놈이 세상을 다 부정적으로 보고 지가 또 부정적으로 판단되는 거에 대해서는 또 엄청나게 또 긁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연병을 떨고 남을 또 인신공격을 하면서 뭐 여기다 댓글 또 달면 뭐 다 뭐 영포티네 뭐 이러고 앉아있고, 아이고 진짜 가지가지 하는 거야. 자기가 얼마나 추접스러운지 모르고 그런 행동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논리에서 이렇게 해서 뭐 댓글 달면 또 조롱하는 걸로 치부를 하면 자기는 또 이렇게 좀 대단한 사람으로 느껴지나 보지. 항상 애들한테 얘기하는 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난 놈이지, 인생 진짜 부모 빨대 꽂고 대충 사는 사람들이나, 그러니까 인생 남한테 빨대 꽂고 대충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뭐 키보드를 아무리 짓거려봤자, 아무리 대단한 얘기를 해봤자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얼굴 딱 대면하고 네 상황을 알고 그리고 너랑 대화하면은 전부 다 표정들이 예 그러시겠죠, 이런 분위기로 간다고. 그러니까 좀 알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학부모님들도 제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 본인의 교육관이 막 있으신 분들이 있어. 근데 교육관을 세우는 과정이 어떤 과정을 기반으로 해서 교육관을 세웠냐, 그리고 세상을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교육관을 세웠냐. 안 그러면 이런 아이들을 키우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막 어떤 분들은 제일 중요한 기본기는 냅두고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막 가르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다 지나서 아이가 지금 충분히 다 나이가 먹고 이미 고칠 수도 없는 상태가 돼. 근데 이제 저한테나 아니면 전문가들한테 와서 답변 부탁한다고 막 이런 분들이 좀 있긴 한데, 제가 오늘 이 댓글을 읽으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김땡땡님께서 공부 안 하는 고3 딸, 초6까지 엄마표 영어로 붙들고 해서 영어만 잘하는 바보가 되었습니다. 공부 포함 모든 생활 습관이 엉망입니다. 방은 지저분하고 학교도 항상 5분 지각입니다. 학교 좋아해서 잘 다니고 있지만 그뿐입니다. 기술이라도 가르치려고 메이크업 학원 큰 비용 결제해서 보냈는데 자격증 시험도 통과 못
못합니다. 요즘 두렵습니다. 저 아이 때문에 내 노후가 휘청될까봐. 부모라 포기할 수 없어서 약술 논술 학원도 상담 다녀왔습니다. 의지만 있으면 보내고 싶은데 또 내 욕심 같습니다. 어제는 딸에게 꼭 20살 대학 갈 필요 없어. 대학 갈 생각 없으면 졸업하고 사회생활에 내가 뒤늦게 대학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그때 가면 돼 라고 나름 최후통첩했지만 꿈쩍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늦은 걸까요? 하는데 또 밑에 양땡땡님께서 원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놓으셨는데 같은 분이신가요? 이게 제가 솔직하게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 어머니 지금 첫 번째 아이 성적 얘기 안 하셨잖아요. 그럼 대학교를 갈 수 있는지 안 갈 수 있는지 제가 알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영어만 잘한다는 게 어머니들이 잘한다는 게 보통은 고등학교 3학년 기준으로 3등급 4등급도 잘한다고 표현하는데 뭐 어느 대학을 원하고 어느 학과를 원하는지도 지금 안 나오잖아요. 대학을 포기할 정도의 성적이면 지금 한 뭐 5등급 6등급 이렇게 나오는 것도 존재한다는 가정이 지금 뜨는데 그러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초6에 엄마표 영어로 붙들고 해서 근데 엄마가 초6까지 애 학원을 한 번도 안 보낸 거예요. 학교야 뭐 재밌으니까 가는 거예요. 친구 좋아하는 애들이 많거든요. 이런 아이들 특징이 뭐냐면 체중 관리가 안 된다든가 그리고 얼굴에 메이크업을 굉장히 심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친구들을 너무 좋아하는데 의존형으로 굉장히 좋아해요. 친구들한테 보여지는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방 청소는 안 해도 지 얼굴 치장은 하고 나가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건 이제 집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친구들 사이에서는 또 착한 애? 뭐 이런 식으로 또 지정이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케이스가 굉장히 다양한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어머니가 고3까지 아이의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안 만들어 놓은 것 같고 지각하는 거 엄마는 5분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얘 10분, 15분씩 그냥 시간관념 없이 자기가 가야 될 때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메이크업 학원을 등록한 거 보니까 자기를 또 꾸미는 걸 좋아하는 아이니까 그래 너 그럼 메이크업 학원 가라 그랬는데 문제는 이제 필기시험을 통과를 못하니까 어머니가 대환장 드라마가 지금 설정된 것 같은데 제가 이전에 얘기했잖아요. 언어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얼굴에 그림 그리는 거요. 다른 사람 고객 얼굴에 그림 그리는 거랑 내 얼굴에 그림 그리는 거랑 다른 거예요. 제가 진짜 단편적인 예를 들면요. 자기 얼굴에다가 수성 사인펜으로 낙서하는 거는 어차피 지우면 되니까 그냥 재밌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의 얼굴에 잘못해서 낙서를 하게 되면 욕을 처먹고 아니면 싸대기를 한번 크게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이 돈까지 내고 메이크업을 하는데 개판치고 이 사람이 시간 약속 안 지키는 거는요. 어머님 지금 메이크업 학원을 다닐 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어머님들 아버님들 중에 이거 또 제가 또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런 분들은 아버님들이 또 딸을 엄청 이뻐요. 이렇게 되면은 딸바보 아빠들이 나타나면은 제가 항상 얘기하는 제 주변의 지인들도 자기는 딸바보래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나중에 딸이 바보 새끼 된다고. 진짜로 정말 많아요. 이런 분들 보면은 자기가 품에 끼고 뭐 로드킬 당할까봐 학원도 안 보내고 막 이런 분들도 되게 많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런 분들 보면은 지금 나한테 약술논술 얘기를 하는데 성적을 모르는데 무슨 약술논술을 써요. 얘 지금 분명히 문과 갔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논술 전형도 기본기 가는데 뭐 아무것도 못 써요. 지금 얘 일반 자격증 시험도 통과를 못 하고 있잖아. 그것도 메이크업 관련된 자격증 시험도 실기도 아니고. 그리고 어머니가 엎어놨다는데 내가 봤을 땐 간지러운 수준인데 이거. 자 보세요. 20살에 대학 갈 필요 없어. 이걸 왜 얘기해요? 20살에 대학도 못 간 상태에서 사회생활을 하라 그러면 걔가 잡코리아나 인쿠르트 뭐 이런 거 들어가잖아요. 그런 거 한번 들어가 보라 그러세요. 걔가 갈 수 있는 거는 일용직밖에 없어요. 진짜 농담 안 하고. 내가 뒤늦게 대학이 필요하다 느끼면 그게 얼마나 뒤늦을 때 어머님들 몰라서 이러는 얘기하는 거예요. 할 때 되면 하겠지가 아니에요. 지금 이거. 제 주변에도 저희 친인척 중에 제가 대학교 가라고 그렇게 설득을 했거든요. 고졸로 그냥 공장 다니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만둬서 제가 2시간을 설득을 했어요. 걔 안타까워서. 그랬더니 말을 안 들어요. 사람이요 아예 가진 기질이 없잖아요. 그럼 말을 안 들어요. 뭐 하라 그래도 절대 그거 할 돈도 없고 그거 할 시간도 없고 자긴 그거 할 생각도 없고 이미 늦었다고 생각을 한다고. 열등감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게 뭐냐면요. 한번 열등감이 딱 들잖아요. 그러면 뇌가 쪼그라들어요. 뇌가 정말 쪼그라들어요. 그 뇌가 결과적으로는 그 열등감으로 인해서 뇌가 판단 능력이 굉장히 흐려져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실험 얘기했었잖아요. 어떤 지루한 행동을 1시간 동안 하라 그런 다음에 인터뷰를 할 때 거짓말을 하면 돈을 줬어요. A라는 집단한테 이제 재밌었다, 너무 흥미로웠다라는 질문을 하라고 하고 1,000원을 주고 B라는 집단한테 2만 원을 줬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거짓말을
육아를 한 상태에서 두 번째 인터뷰에서는 진실대로 말해보라 그랬는데 첫 번째 집단 있잖아요. 1,000원 받은 집단. 여기는 그럭저럭 할만했다고 대답을 하고 두 번째 집단 있잖아요. 2만 원 받은 집단. 이 집단은 겁나 재미없었다. 진짜 개 재미없었다. 쓰레기 같았다. 이렇게 사실적으로 평가를 해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가 1,000원에 양심을 팔았다는 걸 인정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뇌가 오히려 그 지루했던 작업을 재밌었다고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는 이런 식으로 쪼그라 붙어요. 열등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자기가 너무 궁색해지거나 하면 자기 자체도 쪼그라 붙여놔요. 판단 능력이 굉장히 흐려진다고. 근데 지금 얘가 꿈쩍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꿈쩍도 안 하잖아요. 얘 지금 바깥에 내보내면 그냥 20살 다 됐는데 내보내는 거고, 딸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칫 잘못하면 정신적 기질적 문제도 생겨요. 어머니, 이거는 원래 애가 영유아기부터 시작해서 초등부 때, 그 다음에 중등부 때, 고등부 때 경쟁을 경험해보고 사회에서 아이들이 상위권 애들이 어떤 특혜를 받는지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누구도 1등하면 안 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구도 1등할 수 없다라는 거는요, 되게 불공정한 거예요. 그리고 누구도 승패를 가르면 안 돼 이런 거는 엄청나게 불공정한 거라고. 어떤 사람의 노력을 이렇게 개무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해외에서는요, 승자한테 박수 치는 자세를 가르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승자한테 마음 상할까봐 승자한테 승리한 걸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를 지금 학부모님들이 갖고 있으니까 아이가 진짜 더 약해져서 나오는 겁니다. 이런 사태면요, 애를 지금 솔직히 심리적으로도 한 번 더 검사를 받아보고 전문가랑 상의하셔야 돼요. 얘는 지금 일반 사회에 내보내도 얘가 딱히 근로 의지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격증 시험도 통과 못할 정도면 얘 운전면허 시험도 한번 치러보세요. 운전면허 시험도 통과 못한다? 그럼 얘 지능적 문제가 후천적으로 발생한 거예요. 지금 이 말 이해하시죠? 선천적으로 지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후천적으로 학습을 너무 안 해서 지능적 문제가 생긴 거라고. 제가 주변에 진짜 많이 보거든요. 완전 미쳐버리겠어요. 저한테 답변을 요구하신 거는 너무 늦은 걸까요? 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일반적인 상태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어머니는 지금 최대한 순화해서 제가 표현한 것 같아요. 어머니 노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당히 위태위태 하십니다. 그리고 주변에 학부모님들 중에, 특히나 아버님들 중에 돈이나 떼돈 벌어오면서 이런 얘기하면 내가 얘기도 안 하는데, 애 가르치려고 그러면은 아주 무슨 성인군자가 여기서 나와. 자기 부인한테는 그렇게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자유님께서 빠가사리 남편 때문에 고1 아이 지 멋대로 합니다. 선생님 말씀 드릴 때마다 시원한데 돌아서서 현실을 보면 더 답답해집니다. 제가 여기서 농담을 하고 싶어도 농담을 못하는 이유가, 아버님들 오셔가지고 애 그렇게 오냐오냐 다 해버리고 어머님들도 거기 동조하시면요, 애가 나중에 크게 되면 사회에 내보내기 부적합한 상태가 돼요. 애들 심리적으로 안 약한 애들이 몇 명이나 돼. 그런 식으로 키워가지고. 그러니까 애들이 나갈 때까지 기다려준대. 어머님들 기다리면요, 한평생 한번 기다려보세요. 지금 난리야. 서구권 교육. 옛날에 미국은요, 교육을 되게 엄하게 시켰어요. 가부장적이었고. 근데 어느 순간 그 미국 문화가 갑자기 돌변하기 시작하면서 아이들과 대화하는 그런 오픈마인드로 바뀌었단 말이야. 근데 그 교육 방식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오픈마인드로 했지만 문화 자체가 아이들이 18살이 되면 나가서 알바라도 해가지고 대학교도 자기가 지원해서 학비 벌어서 다녀야 되는 거예요. 걔네들도 관계 문화가 굉장히 심하단 말이야. 그래서 그 관계 안에 들어가려고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연구 논문도 나오고 있어요. 이제는 엄하게 대할 때 엄하게 대하고 기준이 있는 그런 육아를 해야 된다라는 논문들이 미국에서 계속 발표가 되고 있어요. 아이들을 자유롭게 냅둔다고 해서 걔네들이요, 꿈을 찾을 거라는 그 논리들이 이제는 희대의 개소리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유롭게 있다 보면요, 요즘 우리나라는 특히나 체벌도 금지돼서 처맞아 본 적이 없는 애들이, 저번에 보니까 저기 운동선수 중에 피지컬 엄청 큰 사람 있거든요. 이 사람들하고 담배 피는 중학교 애하고 맞부딪혔는데, 피지컬이 그렇게 좋은 사람들하고 맞부딪혀가지고 애가 끄라고 욕하고 경찰한테도 얘기했는데, 경찰이 이 동네에 유명한 불량 청소년이라고, 쟤는 내놓으라고 그러면서 그냥 지나가시라고 얘기할 정도면 답이 없는 거예요. 경찰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지. 그러고 얘네들이 왜 그러는 줄 알아요? 피지컬 차이를 싸우면서 절대 못 이겨요. 근데 얘네들이 왜 겁대가리가 없는지 알아요? 처맞아 본 적이 없어서. 진짜 처맞아 본 적이 없어서요. 얘네 처맞으면 정신이 상해요. 자기가 잡곡밥이라는 걸 인정을 못해요. 새우젓밥이라는 걸 인정을 못해.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이렇게 우울감을 느끼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논리들을 학부모님들이 피우시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엄마가 공부를 시키려고 하고 하는 이유가, 애가 끈기가 없어서 그래요. 일반적으로 좀 공부하는 모습 보이고 뭔가 계속 꾸준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아빠는 매일 나가서 출근을 하시잖아. 회사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나가시잖아. 물론 그것도 안 하는 분들은 더 문제가 있는 거고. 근데 그런 남편이 들어와가지고 아이도 그런 줄 알고 아이한테 자꾸 감정이입하면서
성인군자야 막 왔어 막 맹자 공자야 와가지고 부처님 얼굴이 막 보여 막 와가지고 아유 애 냅둬 막 이러고 앉아있어요. 그 평생 데리고 있어야 된다니까 본인이. 나풀나풀 향기님께서 주말에 쉬어야 한다. 학원 갔다 왔는데 왜 또 공부냐. 저렇게까지 해야 하냐. 그렇게까지 해야 돼 얘들아. 그렇게까지 해야 된다. 네 주변에 있는 애들 중에 취업할 수 있는 애가 한 80%는 뭐 취업 못하고 이상한 짓 하고 있을 거다. 애들은 오히려 무던히 시키는 대로 하는데 신랑은 매번 초르칩니다. 매번 설득하려다가 싸우게 되니 이젠 그냥 두는데 애들도 아빠 눈치 보면서 책을 덮습니다. 정말 애보다 더 힘들어요. KKO님께서 맞아요. 애 가르치는 것보다 남편 가르치는 게 더 힘들어요. 남편과 전쟁이에요. 이름이 그래서 남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회에서 뭐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집에 들어와서도 이제 자기 의견을 내는데 그거를 부부끼리 있을 때 내면 되지. 왜 애들 보는 앞에서 그 상대편의 위계를 깔아내려요. 왜 애 공부시키는 거 그냥 내비두세요. 나중에 또 한참 후에 애 성적 보고 난리 피는 거 학부모님들 특히 아빠 애 성적 보고 애 왜 이래? 당신 뭐 했어? 이거 나올 거 아니야. 이 말하는 학부모 이 말하는 아빠들 진짜 쏘가리 매운탕이야. 이 사람들아 진짜 적당히 해 진짜. 애한테 본인들이 다 풀어주잖아. 자꾸 뭘 이해해준다 그러고. 이런 사람들이 꼭 그런 뭐 책 같은 거 막 들고 다녀. 아빠 자리는 어디 있는가 막 이런 거. 제노비에브님께서 열심히 보고 아빠에게 보내요. 감사합니다.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싶다는 고1 아들에게 무엇을 해줘야 할까요? 공부가 효율이 어딨어요. 효율적으로 돈 버는 방법 뭐가 있는데. 똑같은 거라니까. 공부는 돈을 벌기 위한 기본 학습이에요.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하느냐, 그리고 학습을 하면서 자기의 단점이 무엇이냐, 그리고 내가 하기 싫은데 얼마나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느냐, 아니면 내가 천재성이 있는 부분을 개발할 수 있느냐, 그것들이 다른 못하는 부분을 압도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다 찾아내는 과정이 공부라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계획을 잡고 말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공부를 통해서 뇌를 발달시키는 방법이라고요. 그리고 이거를 집단 생활을 하는 거잖아.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그나마 우월해 보려고 노력하는 게 그게 공부의 묘미라고. 우월감이 나쁜 게 아니야. 근데 말도 안 되는 근거 없는 우월감이 문제가 되는 거죠. 자기는 좀 한데 뭘 하는데 네가 개뿔은.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게 없어요. 그럼 효율적으로 돈 버는 방법 좀 가르쳐 주실래요? 전 효율을 몰라서 일을 많이 하거든요.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은 주변에서 시키는 대로 본인 감정 소비 안 하고 하기 싫다 이런 생각 안 하고 주변에서 시키는 것만 다 소비해도 효율적으로 됩니다. 시키는 방식 그대로요. 다 알려주잖아. 어떻게 하라고. 그거보다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되려 그래? 순살 시키면서 살 바르는 소리 하지 말고 효율 찾기 전에 기본적으로 본인 자체가 효율이 안 나는 하드웨어라 정신 상태를 갖고 있는데 무슨 놈의 효율을 찾아요. 부족한 애들이 꼭 효율 찾아. 부족한 애들이 가성비 찾고. 솔라피아노님께서 저 막내라 누나와 부모님의 이쁨과 귀여움을 한 몸에 맞고 자랐지만 제가 선을 넘었을 땐 부모님이 제가 막내라고 마냥 오냐오냐 하지 않았고 선을 넘었을 때는 아주 강경하게 죽도록 맞고 혼났어요. 아주 잘하셨네. 대표적인 예로 6살 때 누나랑 말다툼하다가 화난다고 리모컨 집어던졌다가 정말 피 터지게 혼났는데 리모컨 던지는 행위는 선을 넘는 행위이고 그 당시 혼을 내셨던 부모님은 선을 넘었던 저를 선 안으로 넣기 위해 조치였다는 걸 알게 되었네요. 그때 부모님이 저를 선 안으로 안 넣어주셨으면 전 성인이 된 지금도 화가 나면 물건 집어 던지는 나쁜 성인이 됐겠죠. 그때 리모컨 던지는 행위가 정말 나쁜 행동이라고 알려준 부모님께 감사할 따름이에요. 지금 아이들도 잘못된 행동에 대해선 내 이놈 하고 알려주는 것이 아이의 미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행위라고 생각해요. 정말 맞는 얘기예요 이게. 벚꽃이 이쁘다님께서 애 아빠부터 알아서 할게. 애한테도 알아서 하게 놔도 속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내 생각이 잘못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정신병 걸릴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입니다. 매일매일 심란합니다. 좀 있으면 꽃 달고 다닐 것 같아요 라고 남겼네요. 참 어떤 아이디어 하나 있었는데 제 눈에 쏙 들어왔거든요. 참 꽃 같다 진짜. 마크툼님께서 저도 애 사춘기 오고 제가 지니까 손 떼고 남편이 담당했어요. 그동안 쓸데없더니 딱 사춘기 때 쓸모 있더군요. 엄마는 감정과잉으로 눈 뒤집는 자식 상대가 너무 타격이 커요. 정신적으로 데미지가 오세요. 손 뗀다고 방치 아니고 기도와 수련과 뒤에서 지지 그러고 다시 내 아들로 돌아왔어요. 진짜 자식 농사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모자란 탓이겠죠. 저도 엄마는 처음이라 이렇게 남기셨는데 어머님들이 초등부 때 그 성격만 보시고 사춘기 때 어떻게든 날 줄 아세요. 그리고 초등부 때
조금 애가 말 들었으니까 사춘기 나면 내가 이길 수 있겠지 이 생각을 가지시는데 초등부 때 겁을 확실하게 애가 아무리 이뻐도 단호하게 해주시라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아닌 건 아니라고 딱 부러지게 얘기해줘야 되는 이유가 얘가 사춘기 딱 오잖아요. 그때 애가 브레이크 밟는 정도가 달라요. 그리고 뭘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여주는 게 사춘기이기 때문에 사춘기 때 그래서 애 그거 정신병약 안 먹이시려면 어렸을 때 초장에 좀 더 규칙과 규율에 대한 엄격함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게 아까 그 친구 제 처음에 얘기했던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의지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걔는 지금 그냥 현재 즐기고 싶은 걸 그대로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들이나 어머님들 중에 양육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될 게 모르겠어요. 이 방송하고 결이 안 맞으면 끄고 나가시면 돼요. 여기다가 댓글 백날 달아봤자 결국에 신고 다 해서 삭제되거나 제가 삭제시키진 않습니다. 아니면 미친 사람 취급받아요. 요즘에 저는 분명하게 확신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요즘 애들 중에 선택지가 없는데 선택지인 걸로 착각을 합니다. 나중에 나이 먹고 어머니가 갑자기 엄하게 대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판단하냐면 여기도 댓글이 있더만 뭐야 너 친구인데? 너 왜 나한테 이렇게 싸가지 없게 굴어?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친구 같은 엄마, 친구 같은 아빠 고만 좀 하라고 진짜. 왜 다 같이 친구 먹지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도 그래서 친구처럼 보이잖아요. 예전에도 제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는데 아마 저희 그 같은 라인에 있는 애예요. 할머니한테 할머니 안 탔는데 할머니가 뭐를 못 하겠나 봐요. 근데 내려가는 내내 어른들 보는 앞에서 쌍욕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겁나 뭐라 그랬거든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짓거리지. 애를 그렇게 가르치면 어떡해. 물론 뭐 말도 안 되게 너무 악독하게 구는 학부모님들도 계세요. 진짜 봐도 막 애를 뭐 개패듯이 패는 학부모님 저 봤거든요. 근데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그런 학부모님들 요즘에 거의 없고요. 아버님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친구와 친구들 만나면 아버님들 친구 만나면 옆에 있는 친구가 그렇게 자기 아들처럼 나한테 대하면 아버님들 그 옆에서 보고 있을 거예요? 아버님들 뭐 새우잡밥이야? 아니잖아. 선 넘으면 얘가 나보다도 피지컬도 작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행동하고 깝치는 내 친구가 있으면 뭐라고 해야 되냐고 뭐라고. 그리고 아버님 열심히 사시잖아요. 근데 왜 애한테는 열심히 안 살아도 된다는 그런 망상을 집어넣어 자꾸. 아니 회사원이면 열심히 회사 일하는 거고 사업하는 사람은 뭐 열심히 사업하는 거고 가정주부면 열심히 집안일을 하는 거고 학생이면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건데 학교 갔다 온 게 공부냐고 학교 갔다 온 게 성적도 남들보다는 잘 보려고 노력을 하는 자세를 해줘야지. 그럼 아버님 돈 많이 버셔야 돼요. 내가 봤을 때는 지금 환율이 1,500원이 넘었죠. 우리 좀 정신 좀 차리자고. 왜 자꾸 이렇게 남의 편만 들고 내 새끼 감싸고 놀고 자꾸 감싸고 놀면 얘는 안으로 들어오지 바깥으로 안 나간다니까. 부모님들 나중에 아차 싶어서 내보내려고 하는데 애가 안 떨어져. 교육은요 아이를 혼자 스스로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그리고 혼자 세상을 살아도 문제가 안 생기는 인간 비슷한 무언가로 만드는 작업이 교육인 거예요. 애를 감싸고 돌고 보호하는 게 아니라.